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게임하고 관련된 거를 많이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은, 학생이신 분들은 아마 중간고사 치르는 것 때문에 많이 바빴을 거예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 학원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는 덕에 제가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도 조금 바빴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영상들 막 자막도 달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이쪽은 좀 많이 못했어요. 업데이트 하면서 무기 추가됐잖아요. 원래 그거를 리뷰를 좀 바로 할까 했었는데 좀 미루다 보니까 시기도 좀 놓쳤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늦은 김에 그냥 기존에 있는 무기까지 싹 다 뭉쳐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좀 얘기가 길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다가 중간에 좀 꼬인다거나 막 이래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녹음을 좀 하려고요.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기 고를 때 공격력 좋은 것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격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닌데, 더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무기가 갖는 형태예요, 형태. 그러니까 무기가 공격하는 형태를 골라 주셔야 돼요. 공격하는 형태가 뭐냐?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무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정거리가 다 틀릴 거고, 가지고 있는 연사력이 다 틀릴 거고, 그 외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광역 공격력, 스플래시 데미지라 그러는 거 있죠. 그것도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공격력보다. 왜요? 라고 누가 여쭤보신다면, 공격력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충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공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미 무기들이 갖고 있는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격력을 어떻게 비교를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형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납고로 좀 옮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아놓은 거는 기본포예요, 기본포. 그래서 어느 게 더 세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포 대비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하나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 만능 런처 이거 왜 쓰냐, 어디다가 쓰냐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 왜 쓰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 팍 쏠 수 있게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싶죠. 그냥 나가는 모양만 봐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걸 쓰는 분이 정말 많지 않게 있긴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일단 고각으로 달아놔요. 이걸 일단 고각으로 달고, 무기는 무기인데 투척하는 무기 어떤 거 있겠어요? 여기서 화염병 던져볼까요? 화염병을 한번 던져볼게요. 달아서 이렇게 한번 쏘면, 만약에 쏘면 포탄 1개 정도 날리는 값어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라고 만든 무기인데 아무도 안 쓰죠. 왜냐? 그거 한번 공격하겠다고 무기 포인트 1을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거 한번 쏘겠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본격적으로 하자면 하나씩 비교를 그냥 할게요. 탱크, 기본 탱크포 달아놨고 연장포를 같은 위치에 달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에 들어가면, 요번에는 말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 쏴보면
연사력은 연장포가 빠르고, 특징은 얘는 이제 작은 두 개의 포탄을 날려준다. 그래서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정거리가 더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연장포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외곽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원거리에서 싸우면 실제로 싸움이 돼요. 굳이 무조건 연장포가 유리한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장포는 빼고 그 비슷한 걸로 소형 곡사포를 좀 써볼게요. 미리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얘는 무기 포인트 1을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포 2개를 쓰느냐, 그러니까 기본포 1개 대비 이거 2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정리됐고, 자, 테스트 화면에서 그냥 쏴보면 요렇게 나가요. 그쵸? 자, 눈에 그냥 확 띄는 걸로는 사정거리는 짧다, 일단. 그리고 연사력도 좀 떨어지죠. 연장포하고 비교를 하면 연장포하고 사정거리 비슷한 대신에 연사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쵸?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실전에서 소형곡 사포 쓰고 로켓 엔진으로 딱 앞으로 휙 나가면 총알보다 탱크가 더 앞에 가 있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일단은 무기 포인트 1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2개를 달아갖고 그냥 한순간에 진짜 쏟아 붓듯이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연장포하고 다르게 그 광역 공격력이 얘는 되게 세요. 다 아시겠지만 광역 공격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주변, 탱크가 아니라 그 탱크 주변에 때려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곡사포는 폭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화염방사기하고 근접 싸움을 할 때 좀 쓰는 무기로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 말고 제가 그 올려놓은 블로그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화염방사기 설명 나올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슈퍼탱크포 부터 볼게요. 요게 일반 포 대비 포인트 2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배의 공격력과 2배의 어떤 효율을 내느냐. 개인적으로 전 충분히 낸다라고 봐요. 쓰기에 따라서. 지금 눈으로 보시면 이거 별로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길거든요. 다시 쏴볼게요. 요거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무기 포탑 있죠. 그 무기 포신 돌릴 수 있는 거 그거 달아서 고각으로 쏘면 이거 꽤 차이가 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격력과 광역 공격력이 크기 때문에 기본포 2개랑 이거 하나란 거 무조건 분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연사는 좀 떨어지는 대신에 연사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센 한 방을 쏘긴 쏘는데 그 한 방을 좀 멀리 쏘고 싶다. 슈퍼탱크포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이번에는 곡사포, 오리지널 곡사포 무기 포인트 5 먹는 얘는 사실은 이걸 주포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는 아이고 버튼 안 눌렀구나. 보시다시피 사정거리 꽤 나오는 기본포 대비 그렇게 밀리지 않죠. 그죠? 대신에
연사력은 좀 떨어지고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무기 포인트 5씩 소모시켜가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무기 다 통틀어서 여전히 곡사포가 제일 강한 한방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를 원하는 분들은 이 형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새로 나온 포, 새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나온 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거 전에 다연장 로켓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곡사포하고 똑같이 무기 포인트 5를 먹어요. 5를 먹는데 보시다시피 사정거리는 이 정도 나오고 한 번에 미사일 6개를 쏴요. 제가 원거리 전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6개를 한꺼번에 쏘기 때문에 쿨타임, 그러니까 연사는 좀 떨어져요.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연장포가 3번 쏠 때 로켓포가 1번 쏴요. 다시 연장포가 2발씩 3번 쏠 때 로켓포가,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가 6발을 한 번에 팍 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나 한 번에 6발을 먼저 내가 공격을 하잖아요. 로켓포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결국에는 더 유리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 정도 배경으로 좀 갖고 계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2발 쏘는 2포인트 연장포하고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나오는 로켓포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프레임을 쓰는 이유는 같은 위치에 좀 달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기 포인트 똑같이 2고 대신에 얘는 3칸이죠. 3구니까 일단 앞에다 달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쵸? 보시면 이거는 원래 다연장 로켓포를 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3분의 1로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장포가 3번 쏠 때 로켓포가 1번 쏘죠. 그죠? 대신에 사정거리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도 더 빨라요. 그래갖고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로켓포가 무조건 또 더 좋은 거 아니냐. 거꾸로죠. 연장포를 달고 있는 상대가 내 탱크에 완전히 근접전을 걸어오면 그죠? 미사일이 훨씬 더 불리해지죠. 그래서 그런 유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특징은 로켓포는 어차피 원거리 공격에 정확하게 또 맞추지도 못하죠. 사실은 2발이 연달아 나가고 다연장은 또 6발을 어떤 한 점에 쏘는 게 아니라 좀 뿌리다시피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주포는 뭐냐? 자주포는 개인적으로 내가 공격에 쓸 무기는 아니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왜냐하면 그 자주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차피 제일 긴 사정거리예요. 그죠? 제일 긴 사정거리예요. 자, 일단 얹어놓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거리가 긴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슈퍼탱크포 이거 길다라고 말씀드려요. 좀 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화면을 아예 줄여놓고 쏘면
자주포는 거의, 그죠? 아까 기본포하고 슈퍼탱크포의 그 사정거리 차이 난 거보다 얘가 지금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고각으로 쏜다라고 계산을 하면 화면 바깥쪽으로도 쏴요, 얘가. 자주포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슈퍼탱크포는 무기 포인트 4를 먹는 대신에 얘는 3을 먹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얘가 되게 유리한, 이 슈퍼탱크포가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게, 요거 일단 제끼고 얘를 다시 가져가면 일단은 얘는 연사력이 진짜 잼뱅이에요. 슈퍼탱크포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원거리에서 한 방이죠. 원거리에서 한 방.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무기가 기존에는 슈퍼탱크포였는데 그거보다 더 긴 자주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사력이 더 떨어지고 포탄 크기도 더 조그매요. 광역 공격력은 좋다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포탑에다가 만들어 갖고 쏘면 화면 바깥으로까지 쏠 수 있는 강한 공격이 된다. 근데 안 보여서 조준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써봤어요. 이거 주력으로. 주력으로 쏘면 화면 진짜 완전히 바깥쪽까지 거리를 넓게 두고서 내가 막 포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보여서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단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주포는 그래서 또 나쁘다는 아니고 그 방어용으로, 그죠? 방어용으로 달아놓으면 그때는 내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거리 잘 살려서 뭐 잘 싸우겠지 정도?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고 다 접었네. 제가 보통 이러면 녹화를 다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NG가 나건 뭐건 그냥 다시 할 거예요. 저는 탱크를 일단 좀 다시 만들게요. 이걸 왜 날렸니? 일단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스트리밍으로 할 생각 없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컴퓨터는 잘 몰라요. 컴퓨터는 잘 몰라서 핸드폰으로 이 화면 나가는 걸 컴퓨터로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도탄. 유도탄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력으로 쓰기 힘듭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일단은 테스트로 가보면 일단은 사정거리는 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봐도 길죠. 슈퍼탱크포하고 이번에 나온 자주포하고 중간 정도, 그 사이 정도 아니면 거의 자주포하고 맞먹을 정도까지. 그리고 공속, 그러니까 탄이 날아가는 속도도 이거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죠? 다른 거에 비교해서. 근데 단점이 연사가 느려요. 연사가 엄청나게 느리고, 그리고 유도탄이야말로 정말 그 같은 레벨 대비 공격력이 좀 약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유도탄 거의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주력으로 쓰는 무기 있고 대신에 이제 보조, 아주 원거리로 있을 때 속된 말로 이제 좀 겐세이 놓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이 갖고 있는 무기 포인트를 전부 다 유도탄으로 해서 싸우겠다. 거의 질 거예요, 진짜. 그런 특징으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포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거 좀 지우고, 사실 이미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다 실망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거? 기관총하고 미니건을 그냥 비교를 해버릴게요.
이게 말이 미니건이지 이게 무슨 미니건이야. 게틀링이라고 해놨는데, 자, 일단은 달아놓고 쏴볼게요. 위치를 좀 한 칸 옮기겠습니다. 일단 쏴보면 많이 쏘죠. 그죠? 기관총보다 많이는 쏴요. 대신에 연사는 좀 떨어지죠. 다시 계속 이렇게 쏴보면 한 번 딱 쏠 때 기관총보다 확실히 많이는 쏘는데 그만큼 쿨타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연사가 떨어져요. 한 발 쏘고 그 다음 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럼 결국 같은 값 아니냐? 이제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관총은 무기 포인트 1이죠. 무기 포인트 1의 공격력은 제가 비교를 좀 그냥 수평선으로 놓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1레벨의 공격력 312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1레벨인데 312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서 게들링은 지금 현재 7레벨인데 530이죠. 공격력을 조금 올린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그죠? 기관총이 1레벨 먹고 300이니까 게들링이 지금 무기 포인트 3을 먹는 대신에 이제 530 플러스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가요? 이게 손해예요. 이게 손해예요. 공격력만 가지고 이게 대충 퉁쳐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세요. 이제 총알 나가는 걸 한번 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좀 세보세요. 다시 쏴볼게요. 둘 다 같이 나갈 수 있을 때 한번 다시 쏠게요. 느껴지세요? 나가는 총알의 양. 계속 쏴보면 진짜 완전히 계속 쏴보면 기관총이 2번 쏘고 3번째 쏠 때 게들링건이 2번 쏘거든요. 무슨 얘기냐? 3대1이에요. 3대1. 그러면 한 번 쏠 때 이 게들링이 기관총 대비 3배 정도는 총알을 뿜어줘야 밸런스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눈으로 보시다시피 3배 안 되죠. 2배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나가는 총알의 양을 좀 그리고 나가는 그 연사력, 쿨타임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계속 봐주세요. 이건 손해예요. 진짜로. 만든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막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고 막 이래갖고 제작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문제들도 사실 얘기는 했어요. 밸런스 안 맞는 거 많다고. 귓동으로도 안 듣더구만. 하도 열받아가지고 뭐 그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기관총 대비해서 게들링이 3포인트를 가져가려면 그만큼의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얘야말로 정말 안 써요. 전 비추해요. 그리고 쏴보신 분들도 다 알 거예요. 데미지 은근 안 들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판 업데이트 된 거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로켓포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자주포는 지금은 세모 정도? 아까 뭐 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용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격용으로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좋지가 못해요. 그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완전 근접 무기로 갈게요. 일단은 근접 무기 스파이크 봐주세요. 레벨하고 공격력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냥 공격력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스파이크가 11레벨인데 공격력 1270 나옵니다. 전기톱은 10레벨인데 2830이죠.
만약에 전기톱을 레벨을 11까지 같이 올린다고 치면 더 계산할 것도 없이 전기톱이 더 셉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형태를 보라면서요. 요 부분은 조금 죄송하지만 공격하는 형태를 비교할 게 없죠. 이거 똑같은 건데 뭐. 갖다 붙여야 공격이 되는 똑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딱 봐주시면 길이는 대충 비슷해 보이는데 전기톱이 조금 길죠. 이게 실제 게임에서 공격 판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저도 계산 못했어요. 그런 거도 저도 좀 욕심이 나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미세한 차이까지 다 어떻게 골라내면서 할 여유나 그런 게 좀 안 돼서.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 칸 이렇게 뒤로 달겠다 요 정도까지 해서 공격하는 건 가능한데 범위는 전기톱이 더 넓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파이크는 재밌는 게 요 삼각형의 요 끝 뾰족한 부분 거기 근처에 닿아야 공격 판정을 받는데 전기톱은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 판정을 받는 게 전기톱이 더 넓어요. 그러면 그죠? 스파이크 한 개 대비 전기톱은 사실 2배의 포인트를 먹는데 2배만큼의 이 전기톱이 효율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전기톱만 써야 되느냐 그 외적인 부분이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포인트가 프레임 9가 이게 남는 게 많아요. 내가 남는 게 많으면 스파이크는 양으로 승부할 수가 있죠. 그냥 다 달아버리면 되죠. 그죠? 그런 식의 플레이가 그런 식의 설계가 가능한데 전기톱은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2포인트 먹으니까. 그런 유불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전기톱이 스파이크 대비 스파이크 2개 합친 것만큼의 그만큼의 효율은 분명히 나온다. 단 전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무조건 또 전기톱만이 유리하다는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만 조금 달아놓고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근접 무기로는 드릴이 있죠. 물론 덮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맞붙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에 딱 붙었을 때 당연히 공격력은 드릴이 제일 좋아요. 그거 뭐 더 말씀드릴 것도 드릴이 제일 좋아요. 근데 자 하나씩 요거 좀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돼 있냐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파이크는 상대방한테 닿자마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전기톱은 닿자마자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세하게 딜레이가 있어요. 조금 딜레이가 있고 나서 칼날이 회전을 시작을 해요. 드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다가 상대방한테 조금 닿았을 때 전기톱보다 조금 더 긴 딜레이를 가지고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좀 느려요. 공격 시작이 오히려. 대신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얘가 제일 무섭죠. 당연히. 근데 이거 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적으로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스파이크하고 전기톱은 큰 차이가 없는데 드릴은 달았을 때 느려요. 이게 무거워요. 굉장히. 눈으로 봐도 뭐 크기도 크긴 큰데 제가 이거를 스파이크를 주력으로 그 뒤로 날아가는 형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걸 다 달아버리면 무거워서 날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무게가 무거운 대신에 스파이크나 전기톱에 비해서 또 맷집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전면에 달아놨을 때 얘네들은 그냥 프레임도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튕겨져 날아가요. 그냥. 그러나 드릴은 어느 정도 맷집이 버텨요. 드릴 자체만으로도
공격을 한두 방 맞아도 버텨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가 나가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접 무기 끝내고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화방이죠. 논란의 중심이죠.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에요, 얘는.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절단 토치가 있는데,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절단 토치를 뒤로 다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이거 같은 프레임구에 달아놓은 거예요. 같은 프레임구에 달아놨습니다. 자, 쏴보면, 어떠세요? 이거는 공격하는 형태가, 그죠?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보통 다 화방 쓰지 절단 토치 쓰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화염 방사기보다 절단 토치가 무조건 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제가 절단 토치만 가지고 싸우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비교를 하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절단 토치가 프레임끼리 막 이렇게 겹쳐 있는 거, 그때는 공격력이 화방 비교 못할 정도로 무서워져요. 다시, 이거는 원래, 절단 토치는 원래 프레임 연결을 끊는 그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세요. 반대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얘가 엄청 약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단면, 프레임 연결 없이 그냥 아머 판때기나 이런 거 공격할 때는 훨씬 더 약해요. 화방은 그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화방을 주력으로 쓰는 게 맞고, 절단 토치를 섞어주는 정도로 보통 조합을 가져가요. 근데 실제로는 또 절단 토치는 그냥 아예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화방만 주력으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두 개가 조합을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는데 두 개를 따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주력으로 쓰는데, 절단 토치도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주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뭐 유도탄 미사일이나 아니면 곡사포만 뭐 단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얘가 그래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화염방사기하고 소형 곡사포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건 탱크 만드는 설계 자체를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이것도 지우고, 또 이거는 일단 둘게요. 자, 일단 무기를 꺼내겠습니다. 소형 곡사포 한 개를. 자, 공격하는 형태를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그냥 포격전이 아니고 근접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접전. 완전히 맞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때요? 둘이 사정거리가 똑같죠, 지금. 완전히 무기를 밑바닥에 깔아놨다라고 보면, 이게 실제로는 사정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화염방사기가 불 좀 더 길게 뿜는데요. 대신에 소형 곡사포는 터지는 데미지도 있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에 깔면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세요. 근접 무기의 하나로서 소형 곡사포를 쓰는 이유예요, 이게. 완전히 맞붙어서 세게 몰창 때려줄 수 있는, 몰창이라는 표현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요번에는 중간 높이에다가 놓을게요.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밑에서 바로 한 칸만 띄워 볼게요. 편의상 버튼도 하나로 통일해 놓을게요. 자, 요 상태에서 쏴보면 곡사포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곡사포가 조금 더 길죠?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공격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까지 버리고 맨 밑에서 이제 두 칸만 띄워 볼게요. 이 상태에서 쏜다라고 치면, 자, 근접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접은 근접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완전히 맞붙은 근접은 아니고 그냥 좀 가까이 붙어있는 정도. 그러면은 화염방사기가 안 닿는 그 조금 더 넓혀갖고 소형 곡사포는 때리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근접은 근접인데 완전히 붙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둔 상태인 거예요. 공격하는 스타일 자체가, 전투하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염방사기는 닿지가 않지만 소형 곡사포는 닿는 딱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싸우겠다, 그런 전투를 하게 되면 소형 곡사포가 엄청나게 유리하죠. 그쵸? 소형 곡사포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화염방사기하고 소형 곡사포를 근접 무기로 좀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나요? 지금 제가 요거 바로 앞에 그 양파뿌리 탱크라고 하나 새로 만들라고 올렸는데, 조금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그거 만드는 법을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헷갈려서 못 만들겠어요. 헷갈려서. 내가 만든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버전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린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하고 요 전 모델 이 2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버린 설계가 줄잡아 10개가 넘을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하고는 싶은데 내가 헷갈려서 못하겠어. 내가 헷갈려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더 연구를 좀 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게임하고 관련된 거를 많이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은 학생이신 분들은 아마 중간고사 치르는 것 때문에 많이 바빴을 거예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 학원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는 덕에 제가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도 조금 바빴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영상들 막 자막도 달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이쪽은 좀 많이 못했어요. 업데이트 하면서 무기 추가됐잖아요. 원래 그거를 리뷰를 좀 바로 할까 했었는데 좀 미루다 보니까 시기도 좀 놓쳤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늦은 김에 그냥 기존에 있는 무기까지 싹 다 뭉쳐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좀 얘기가 길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다가 중간에 좀 꼬인다거나 막 이래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녹음을 좀 하려고요.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기 고를 때 공격력 좋은 것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격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닌데, 더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무기가 갖는 형태예요. 형태. 그러니까 무기가 공격하는 형태를 골라 주셔야 돼요. 공격하는 형태가 뭐냐?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무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정거리가 다 틀릴 거고, 가지고 있는 연사력이 다 틀릴 거고, 그 외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광역 공격력, 스플래시 데미지라 그러는 거 있죠. 그것도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공격력보다. 왜요? 라고 누가 여쭤보신다면, 공격력은 공격력이 크기 때문에
기본포 두 개랑 이거 하나란 거 무조건 분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연사는 좀 떨어지는 대신에 연사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센 한 방을 쏘긴 쏘는데 그 한 방을 좀 멀리 쏘고 싶다. 슈퍼 탱크포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이번에는 곡사포, 오리지널 곡사포 무기 포인트 5 먹는, 얘는 사실은 이걸 주포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는 아이고 버튼 안 눌렀구나. 보시다시피 사정거리 꽤 나오는 기본포 대비 그렇게 밀리지 않죠, 그죠? 대신에 연사력은 좀 떨어지고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무기 포인트 5씩 소모시켜가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무기 다 통틀어서 여전히 곡사포가 제일 강한 한 방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를 원하는 분들은 이 형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새로 나온 포, 새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나온 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거 전에 다연장 로켓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곡사포하고 똑같이 무기 포인트 5를 먹어요. 5를 먹는데 보시다시피 사정거리는 이 정도 나오고 한 번에 미사일 6개를 쏴요. 그죠? 이거는 그거 한 번 쏘겠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본격적으로 하자면 하나씩 비교를 그냥 할게요. 기본 탱크포 달아놨고 연장포를 같은 위치에 달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에 들어가면 요번에는 말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 쏴보면 연사력은 연장포가 빠르고 특징은 얘는 이제 작은 2개의 포탄을 날려준다. 그래서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정거리가 더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연장포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외곽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원거리에서 싸우면 실제로 싸움이 돼요. 굳이 무조건 연장포가 유리한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장포는 빼고 그 비슷한 걸로 소형 곡사포를 좀 써볼게요. 미리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얘는 무기 포인트 1을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포 2개를 쓰느냐, 아니라 기본포 1개 대비 이거 2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정리됐고, 자, 테스트 화면에서 그냥 쏴보면 요렇게 나가요. 그쵸? 자, 눈에 그냥 확 띄는 걸로는 사정거리는 짧다, 일단. 그리고 연사력도 좀 떨어지죠. 연장포하고 비교를 하면 연장포하고 사정거리 비슷한 대신에 연사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포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충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공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미 무기들이 갖고 있는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격력을 어떻게 비교를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형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납고로 좀 옮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아놓은 거는 기본포예요. 기본포. 그래서 어느 게 더 세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포 대비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하나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 만능 런처 이거 왜 쓰냐, 어디다가 쓰냐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 왜 쓰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 팍 쏠 수 있게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싶죠. 그냥 나가는 모양만 봐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걸 쓰는 분이 정말 많지 않게 있긴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일단 고각으로 달아놔요. 이걸 일단 고각으로 달고 무기는 무기인데 투척하는 무기 어떤 거 있겠어요? 여기서 화염병 던져볼까요? 화염병을 한번 던져볼게요. 달아서 이렇게 한번 쏘면 만약에 쏘면 포탄 1개 정도 날리는 값어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라고 만든 무기인데 아무도 안 쓰죠. 왜냐? 그거 한번 공격하겠다고 무기 포인트 1을 쓸 일이 없어요. 폭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쵸?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실전에서 소형국 사포 쓰고 로켓 엔진으로 딱 앞으로 휙 나가면 총알보다 탱크가 더 앞에 가 있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일단은 무기 포인트 1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2개를 달아갖고 그냥 한순간에 진짜 쏟아 붓듯이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연장포하고 다르게 그 광역 공격력이 얘는 되게 세요. 다 아시겠지만 광역 공격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주변, 탱크가 아니라 그 탱크 주변에 때려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국 사포는 폭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화염방사기하고 근접 싸움을 할 때 좀 쓰는 무기로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 말고 제가 그 올려놓은 블로그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화염방사기 설명 나올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슈퍼탱크포 붙어볼게요. 요게 일반 포 대비 포인트 2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배의 공격력과 2배의 어떤 효율을 내느냐. 개인적으로 전 충분히 낸다라고 봐요. 쓰기에 따라서. 지금 눈으로 보시면 이거 별로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길거든요. 다시 쏴볼게요. 요거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무기 포탑 있죠. 그 무기 포신 돌릴 수 있는 거 그거 달아서 고각으로 쏘면 이거 꽤 차이가 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격력과 광역